테슬라는 다 만들어놨네.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테슬라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로봇을 발표했는데 이게 키도 작고 좀 왜소하고 힘도 없어. 보통 로봇 그러면은 막 우람하고 막 힘 세고 막 쳐부수고 막 뭐 이건데 이게 로봇캅처럼 막 뭐 애가 그러고 싶지 않나?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테슬라 봇, 오늘 요 얘기입니다. 미디어 오토.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이 없었어요. 저는 하여튼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이거 맨날 자동차 회사에서 뭐 하는 거는 언제나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쏙쏙쏙쏙 해가지고서는 했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점점 어려운 내용들을 만나게 되는구나라는 걱정 같은 게 들더라고요. 하여튼 테슬라의 이거를 보는데 뭐 내용이 어렵고 막 지루하고 이걸 가지고 또 뭐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하기 싫은 방학 숙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엄두가 안 나는 방학 숙제 같은 막 그런 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내용이 어려웠어. 일단 요 AI 데이 때 주된 얘기는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개발자가 나와서 기본 개념부터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얘기까지 막 해가지고 그 전문가들도 좀 이런 얘기까지 왜 하지? 라는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쪽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이나 개발자 이런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이런 사람들의 동참을 기다리는 뜻에서 전문적인 얘기를 굳이 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날의 하이라이트 재미난 거는 로봇이었죠. 로봇이 막 춤추고 막 등장하면서 뭔가 이거 뭐지 막 여기 낚인 분도 계세요. 예, 우리 사무실 안에서도 이게 진짜 로봇이다. 진짜 로봇이다. 아니다. 야, 이거 주작이다. 뭐 딱 그 장면 나오자마자 누군 놀라고 누구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놀란 사람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수작이야. 이런 사람으로 딱 나뉘더라고. 주로 이제 나이 든 아저씨들은 주로 이제 이거 뭐야 뭔 수작이야 이러고 이제 나이 젊은 친구들은 테슬라가 역시 테슬라가 막 약간 낚이더라고. 테슬라 맹신도가 우리 사무실에도 있어가지고요. 가짜 로봇이었고요.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춤춘 거였고, 그 춤도 잘 추가하지 않아. 더 로봇처럼 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테슬라 직원이었나봐. 그래서 되게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일론이 나오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는 로봇 회사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하면서 늘 그 비즈니스에 제일 큰 영감을 줬었던 거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신경 구조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로봇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은 아주 친절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인간을 대신해서 아주 위험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들을 하는 그런 로봇으로 개발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비상 상황에 인간이 로봇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고 또 인간이 로봇을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약간 우스갯소리도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뭐 시속 8km 정도밖에 못 달리니까 이거보다 다 빨리 달리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밑에는 하얀색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검은색이잖아요. 이 검은색 윗부분에 무슨 모니터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 검은색 부분에 이렇게 8개의 카메라가 이렇게 박혀 있나 봐요. 이 로봇 안에 이 40개의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이렇게 유체 같은 걸로 동작하는 무슨 전동 장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40개가 있는데 이게 팔과 다리에 각각 12개씩, 그러니까 6개, 다리에도 6개, 요게 이제 관절부위죠, 관절부위. 손이 인간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손이어야지 이제 인간이 하는 작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손에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손에도 각각 6개씩 해서 손에 12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 목에 2개, 그 다음에 몸통에 2개 이렇게 해서 40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액추에이터로 이제 뭐 시속 8km까지 달릴 수 있고 20kg의 물건까지 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봇이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되는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로 명령을 하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봇한테 이 공구 들고 가서 저기 볼트를 너트로 계속 조여 하면은 로봇이 가가지고서는 공구 들고서는 이렇게 조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경제의 근본은 노동이다.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딱 올라올 것이고 육체 노동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이 노동은 로봇이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이 로봇이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에 준하는 뭔가 센싱을 하고 알아서 움직이고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인간처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로봇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에 들어간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응용된 게 이 로봇에도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로봇의 스펙을 보면은 이게 키가 172에 몸무게가 56kg예요. 근데 이게 뭐 미국인의 평균 신장이 지금 176이거든요. 이게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예, 좀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조금씩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원인이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 상태가 좀 불균형이 되다 보니까 평균 신장이 좀 줄어들고 있대요. 매년 좀 평균 신장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도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미국인의 평균 몸무게, 남자의 평균 몸무게가 89kg라고 합니다. 이것도 패스트푸드 때문에 점점 몸무게 늘어나고 있대요. 예, 근데 이 테슬라 봇은 키 172에 몸무게가 56. 상당히 왜소하죠. 인간으로 치면은 그냥 승마 선수 정도의 왜소한 체구예요. 승마 선수는 말 위에 타서 달리는데 무거우면은 말이 힘들어서 달리겠습니까? 장지택 같은 사람이 막 말 위에 타가지고 하면 말이 야, 좀 그만 좀 해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승마 선수들이 한 50kg대, 뭐 40kg대 선수들도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좀 왜소한 체구예요. 그리고 이제 최고 속도가 8km. 8km면은 우리 러닝머신에서 걷기 할 때 한 시속 4km, 6km. 그리고 좀 뛰기 하면은 시속 10km 이상 뛰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조깅 같은 게 아마 시속 8k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km까지 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노동 로봇이면은 조금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거운 거 드는 일들도 있고 그럴 텐데 20km면은 좀 너무 라이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아저씨들 뭐 한 3, 40kg 들지 않아요? 3, 40kg 부쩍부쩍 들지 않나? 허리 나가나?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로봇 발표하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비상 상황에는 사람이 로봇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속도가 8km밖에 안 된다. 그리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봇이 20km밖에 못 들게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는데 이게 괜히 듣고 있으면 좀 오싹하죠.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 아이로봇, 윌 스미스가 나왔던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볼 때 오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그러면은 다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막 뭐 이렇게 우리가 로봇한테 야 뭐 그러니까 이거 일해 그러면 로봇이 막 해가지고서는 묵묵하게 일할 뭐 이럴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로봇이 갑자기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박사를 죽이고 막 이러면서 로봇이 자체 방어를 막 하는 로봇이 자기 몸을 방어를 하면서 인간을 막 죽이고 인간을 해하고 막 이런 영화였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윌 스미스가 막 해가지고 이제 로봇을 무찌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봇을 힘 약하게 왜소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로봇이 초창기 로봇 시장에서는 좀 만만한 형태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해왔어요. 로봇이 위협적이고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로봇이 힘세고 뭔가 지구를 지키고 인간을 지키고 이런 형태로 많이 영화나 만화에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은 만만하게 생겨야 된다. 인간이 막 부릴 수 있을 것처럼 만만하게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테슬라 봇이 개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제가 뭐 평생 자동차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뭐 자동차 디자인 공부하고 자동차 디자이너로도 일하고 자동차 담당 기자 이렇게 하면서 이 자동차는 그래도 좀 만만하게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살아왔는데 아유 이제 로봇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회사가 로봇도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야지만 이제 산업계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현대자동차도 로봇 만들고 뭐 예전에 혼다도 로봇 만들고 이랬을 때 사실 그냥 좀 비웃었었어요. 혼다 아시모는 움직이는 것도 막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우리나라에 갖고 와가지고 시연을 했는데 계단 올라가는 것도 겨우겨우 올라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로봇 시대가 진짜 오는 것 같고 로봇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내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로봇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로봇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직 판단이 안 돼. 주변에 로봇 전문가가 계시면은 합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전문가, IT 전문가, 미래 전문가 뭐 배터리, 자율주행 이런 거 저도 약간 지금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거 전문가 계시면은 저희 미디어오토에 합류해서 저와 함께 전문적인 지식을 아주 쉽고 만만하게
전해드리는 역할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식 구인이에요. 구인 공고. 출연료 있나요? 급여도 있지. 급여도 있고 최고의 대우. 예, 최고의 대우 보장합니다. 띠릭띠릭. 테슬라는 이날 AI데이에서 자율주행 얘기를 주로 했어요. 로봇 얘기는 끝에 조금 나온 거고요. 자율주행을 아주 장황하고 전문적이고 뭐 엄청나게 생긴 칩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자율주행 얘기를 아주 길게 했는데 뭐 주요 골자 조금 정리해드리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인간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인간이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카메라로 보고 공간으로 인식을 해서 달려나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라이다랑 레이더랑 이런 거 필요 없다. 카메라 8개 있는 거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하면 입체로 분명히 판단할 수 있고 주행을 위한 자율주행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를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돌아다니면서 테슬라에 박혀있는 8개의 카메라가 계속 실시간으로 뭔가를 찍어서 계속 테슬라 본사로 지금 계속 보내고 있죠.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뭔가 계속 딥러닝을 해. 계속 학습을 해서 자율주행을 위한 요런 토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큰일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컴퓨터를 만들었어. 우리가 직접 자체 개발한 D1 칩. 이 D1 칩도 상당히 스펙이 좋은 칩이거든요. 기존의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썼던 엔비디아 칩보다 한 1.5배 이상의 성능을 내는 칩인데 이거를 3,000개를 엮어서 만든 도조 컴퓨터 이걸 보여줬었잖아요. 딱. 아주 자랑스럽게.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뭐야 이게 자동차 회사 무슨 뭐야.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예전에 우리가 만든 엔진입니다 하면서 언베일링을 빨간색 천을 딱 하면서 엔진 딱 하면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엔진을 뭐 저렇게 대단하게 보여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뭐 아는 사람이나 엔진 보면은 막 저기에 무슨 뭐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갔네 이러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고 봐가지고 뭘 알아. 하여튼 이 도조 컴퓨터가 이 8개의 카메라로 전 세계에서 막 수집되고 있는 그런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 3차원 지도에 준하는 이런 자율주행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요걸 토대로 해서 테슬라가 직접 자기가 이렇게 8개의 카메라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오는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아주 장황하고 길게 했습니다. 요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얘기는 한 대씩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아주 좁은 골목. 이럴 때 저쪽에서 이렇게 차가 오면은 인간도 여기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후진으로 비켜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앞으로 그냥 갈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 네, 마주오는 차가 만만해 보이면은 가고 마주오는 차가 좀 검은색 큰 세단이야. 그러면 근데 검은색 큰 세단이 너무 당당하게 와. 뭐지? 그러고서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비켜줘 막 이런 차 빼. 약간 이런 고민하잖아요. 약간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얘가 자율주행 차가 이거를 갈지 말지 이런 것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인간도 여기서 나와서 싸우고 막 뭐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자율주행 시대 때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 인간도 해결 못했는데, 예? 인간도 해결 못하고 우리 차 색깔 보고 차 크기 보고 결정하잖아. 이걸 딥러닝을 해야 되나? 검은색 에쿠스면은 비켜준다. 안 비켜줘요. 지금 안 비켜줘? 미니 안 비켜줘. 싸움 안 났어? 근데 이런 건데 이거 인간이 못 풀어냈는데 이거 테슬라가 이거 자율주행 이걸 풀어낼 수 있을래나? 자, 하여튼 이날 테슬라 AI 요거를 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자동차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살던 사람들은 좀 피곤한 반응들.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대중들을 만나는 이런 세션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해? 뭐 이렇게 뭐 전문가들도 아니고 막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IT 전문가 분들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저 엄청난 칩을 어떻게 저렇게 3,000개를 엮어서 저런 슈퍼컴퓨터를 테슬라는 다 만들어놨네. 테슬라는 이게 다 했네. 라는 반응이더라고요. 이 도조 컴퓨터, 이 도조 컴퓨터가 정말 대단한 거다. 테슬라가 저거 만들어놨으니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그냥 쑥쑥 나갈 일만 남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띠릭띠릭. 도조가 아주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 반응 중에 테슬라에 도조가 있다면 현대자동차에는 노조가 있다.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막 좋아요를 그냥 붙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